바다 위로 내려앉는 햇살이 어머니의 손길처럼 포근합니다. 오랜 세월 강물과 바닷물이 오가며 만든 갯벌이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는 생태도시 순천. 그곳에는 하늘의 순리를 따라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이 아름다운 고장에선 시간도 잠시 쉬어갈 것 같습니다. 따사로운 봄날처럼 아늑한 땅. 남도의 끝자락 순천에는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순천에 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다는 순천만. 인근을 흐르는 강줄기들이 합쳐지면서 바다로 흘러가는 S자수로와 그 물길을 따라 형성된 드넓은 갈대밭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을 터전으로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 생명의 보고인 순천만. 순천만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망망한 갈대의 바다가 펼쳐집니다.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드넓은 순천만 갈대숲은 우리나라 최대의 갈대 군락지입니다. 갈대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많은 갈대 줄기가 텅 비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맑은 기운과 산소 등을 그 줄기를 통해서 뿌리로 보내 갯벌을 살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대로 산다는 순천, 바로 갈대를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다시 배워봅니다. 오늘 여행할 곳은 바로 그런 의미의 순천입니다. 물결치는 바다처럼 아름다운 순천만 갈대숲. 텅 빈 줄기를 통해 갯벌에 산소를 전달하고 좋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 갯벌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역할도 한다죠. 순천만이 가진 생명력의 숨은 공로자가 바로 이 갈대숲인 셈인데요. 그런 자연의 비밀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갈대숲은 그 자체로 순천만의 상징입니다. 갈대가 가을에만 이렇게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갈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봄에 오잖아요. 근데 봄에 보는 갈대도 너무 멋있습니다. 사람 키를 훌쩍 넘길 정도로 자란 빽빽한 갈대숲.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갈대는 수명을 다하고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봄이 시작될 무렵이면 이 묵은 갈대를 베어주는데요. 다 이유가 있다는군요. 항상 요맘때 베시나요? 그러지요. 요때가 적깁니다. 요때 베어야 좋게 나옵니다. 싹이. 요것이 1년 새인데 요것을 안 비주면은 퇴적물이 쌓이고 미관상 안 좋고 갈대도 잘 안 좋게 질지요. 한 생명이 다한 자리에선 또다시 새로운 생명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모진 겨울의 끝에는 반드시 봄이 있고 상처를 딛고 일어서면 또 다른 희망이 찾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만물이 살아나는 봄, 순천만에도 생명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이 물고기는 말뚝망둥어라는 재미있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작은 몸이지만 점프력은 아주 대단하죠.
말뚝망둥어와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짱뚱어도 순천만 갯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뻘 속의 유기물들을 먹고 산다는군요.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생명들이 일제히 기지개를 켜는 계절. 어디?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갯벌은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겨울에서부터 봄까지 순천만은 철새들의 낙원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희귀종인 흑두루미 떼를 직접 만나는 행운도 이 무렵의 순천만에선 어렵지 않게 누릴 수 있습니다. 흑두루미는 다른 데서는 안 보이는데 여기는 진짜 많지? 우와. 와, 되게 많다. 되게 뭐 많다. 하늘로 다 올라가. 우와, 흑두루미야. 안녕. 매년 순천만을 찾아오는 흑두루미의 숫자는 무려 500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날아간다. 여기가 흑두루미 마을인가 봐. 아이들이 교과서나 책에서만 보다가 실제적으로 와가지고서는 접할 기회는 별로 없잖아요, 서울에서는. 근데 이쪽에 순천만에 와서 보니까 직접적으로 많이 볼 수 있고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자연 환경과 교육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순천 시내를 흐르는 동천과 이사천이 바다와 만나는 S자수로 배를 타고 그 물길을 따라가다 보면 순천만이 품고 있는 다양한 생명들을 더욱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외가리도 날개가 커서 좀 우아하구나.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외가리나 오리 같은 종류는 물론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 저새를 비롯한 희귀조리들까지 매년 순천만을 찾아오는 철새가 220여 종이나 된답니다. 시베리아나 이쪽 인근 예. 그쪽에서 번식을 하고 아, 또 왔다가 겨울철 또 어. 내려오르죠. 그 철새들이 예. 이 한국 여러 군데 놔두고 우리나라 하필 왜 순천만에 모이는 것 같아요? 흑두루미 같은 경우에는 먹이도 있지만은 네. 그 잠자리 안전한 잠자리들도 필요하고. 아, 잠자리도 여기가 그렇죠. 안전합니까? 왜냐면 뻘에는 누가 못 들어가지 않어요. 아, 뻘에 빠지니까 예, 그런- 짐승들이 예. 못 들어오는. 그렇죠. 아, 그런 것들도 있고 사람도 접근이 힘들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1년에 7번씩 색을 바꾼다는 칠면초를 비롯해 다양한 염생 식물들도 순천만 품에서 살고 있지요. 이렇게 수많은 생명체들이 하나의 생태로 어우러지는 살아있는 자연, 순천만은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국제습지보호조약인 람사르 협약에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순천만을 마주보고 있는 야트막한 산은 용산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늘로 승천하던 용이 순천만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만 눌러앉았다는 전설이 있답니다. 전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이 용산이 순천만 최고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용산 전망대 위에 서면 한눈에 펼쳐지는 풍경, 드넓은 갈대밭과 바다, 그리고 S자 물길의 조화가 그야말로 절묘합니다. 누군가는 순천만을 두고 하늘이 내린 정원이라고 했다죠.
저물어가는 태양이 마지막 빛을 내리기 시작하는 석양 무렵이면 그 말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손타지 않은 자연의 모습 그대로 어머니처럼 넉넉한 품을 지닌 순천만. 자연의 생명력은 이렇게 또 다른 내일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도시와는 다른 삶의 시계가 존재합니다. 바다는 분명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지만 자신이 품고 있는 것들을 아무 때나 내어주지 않기 때문이죠. 하루에 2번 바닷물이 들고 나는 시간을 가리켜 흔히 물때라고 하는데요. 순천만 사람들의 하루도 온전히 이 물때에 맞춰져 있습니다. 넘실거리던 바닷물이 빠져나가고 드넓은 갯벌이 드러나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검정 스타킹과 장화는 남녀노소 구분 없는 갯일의 기본 차림인데요. 순천만에는 독특한 도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이름도 재미난 뻘배입니다. 납작하게 자른 나무판 위에 한쪽 다리를 올리고 다른 쪽 다리로는 갯벌을 차듯이 밀며 움직이는데요.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벌에선 이만한 이동수단이 없답니다. 언뜻 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갯벌은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는 풍요로운 어장입니다. 진흙 속에 팔을 쑥 집어넣을 때마다 잡혀 올라오는 것은 맛조개입니다. 맛이 얼마나 좋은지 이름에도 맛이 붙어 있다는 맛조개. 봄 쪽에 가을 낙지란 말처럼 바로 지금이 제철인데요. 이 넓은 갯벌에 숨어있는 맛조개를 대체 어떻게 찾아내는 걸까요? 구멍이 2개 있어요. 2개 있는데 발로 탁 벌면 물이 2개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 꼽으면 얘를 주시면 맛이 나옵니다. 말이야 쉽지만 뻘 아래로 1m 가까이 팔을 뻗어야 겨우 맛조개를 잡을 수 있으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쪽 용도에서 나는 맛이 좋은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거는 오염이 안 되고 부드럽고 깨끗하고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최고예요, 최고. 청정한 순천만 갯벌 속에서 통통하게 살이 오른 맛조개. 캐도 끝이 없을 것 같지만 바다는 자신이 품고 있는 보물을 무한정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바다가 정해준 시간에 따라 갯벌로 나갔던 것처럼 물이 다시 차기 전에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한 번 뻘에 나가면 보통 6-7시간은 작업을 하는데요. 물때에 맞춰 일을 해야 하니 제대로 끼니를 챙길 수도 없습니다. 아이고 이쁜 얼굴 다 그냥 막 묻혀놨네. 아이고 몇 시간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9시 와갖고 지금까지 있어요. 아침 9시부터? 네. 그럼 7시간 했네 7시간. 배 안 고파요? 고파서 뭐도 하면 돼. 고된 일상이지만 그래도 이곳 사람들에겐 갓 잡아 올린 맛조개처럼 싱싱한 삶의 활기가 가득합니다. 하나 들어줘.
이거요? 예, 알았어. 이거. 어디서 여기 손을요. 여기 손을요. 여기다. 네. 예. 옳지요. 어디요? 절로요? 맞습니다.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꽤 무거운데. 이야. 순천만에서 잡히는 맛조개는 전량 일본에 수출합니다. 수입도 꽤 쏠쏠한 편이지요. 하지만 힘든 일을 꺼리는 세태 속에 갯벌을 터전 삼아 사는 이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요, 요 뻘에 보시오 저렇게 험악한데 이제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예. 힘든 그래서 일이라고. 지금 한 사람 아니면 예. 안 하려고 그러죠. 수화도 노인들 잘 못 잡고. 그렇죠, 힘들죠. 또 숫자도 작고. 그러네요. 그래서 예. 많이 그전에는 많이 나올 때는 1톤 반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많이 나와봤자 어저께가 뭐 800 한 원씩 800. 예. 800kg. 예. 그래도 힘들게 일한 뒤 함께 모여 앉아 먹는 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꿀맛입니다. 조개 중에서도 특히 깊은 맛을 낸다는 맛조개는 특별한 조리를 하지 않고 굽기만 해도 그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이건 맛살이네. 옛날 우리 어머니 된장찌개에 꼭 넣으시던 건데 이거. 국민의 저 약간 짠 듯 하면서도 짭짤하게 먹네. 맛있네. 오랜 시간이 쌓여 만들어낸 순천만. 순천만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전라남도 동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순천. 서울에서 4시간 거리로 광양시와 보성군 등에 인접해 있습니다. 순천만을 뒤로 하고 무트로 올라와 이번에는 산으로 방향을 잡아봅니다. 어느 고장이나 마을의 지킴이 산을 가리켜 흔히 진산이라고 하는데요. 순천에서는 조계산이 그렇습니다. 바위가 많은 산과는 달리 흙과 나무가 많아 웅장하기보다는 부드럽고 아늑한 느낌인데요. 정상인 장군봉을 경계로 동쪽 끝자락에 서남사가 있습니다. 세속의 번잡함을 모두 씻어내리듯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가다 보면 서남사의 상징과도 같은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날아오르는 신선처럼 경쾌한 자태의 무지개 다리, 승선교입니다. 승선교 너머로 보이는 2층 누각은 강선루인데요. 승선교와 강선루를 차례로 지나다 보면 그야말로 속계에서 선계로 들어가는 듯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신라시대에 창건됐다는 서남사는
우리나라 불교의 양대 종파 가운데 하나인 태고종의 본산입니다. 그 위치나 역사의 깊이에 비한다면 다소 소박한 느낌의 사찰이지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로 손꼽는 곳이 바로 서남사인데요. 무엇보다 뒷마당의 매화는 서남사의 자랑거리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서남매. 600년 넘게 서남사를 지켜왔던 이 나무에 붉은 매화가 피어날 무렵이면 그 꽃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다른 매화 나무에 비해 개화 시기가 늦은 데다 유독 길었던 추위 탓에 올해는 꽃망울이 더 굳게 닫혔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매화길은 조금씩 봄 기운을 머금었습니다. 이 매화가 매서운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매화. 그 아름다움에 한껏 취해봅니다. 서남사의 또 다른 명물은 해우소, 그러니까 화장실인데요. 다소 엉뚱하다 싶어도 안으로 들어서면 왜 그렇게 유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낮은 칸막이에 여닫을 문도 변변치 않은 개방된 공간. 사방이 꼭꼭 닫힌 도시의 화장실에선 결코 느낄 수 없는 해방감에 바깥 풍경을 구경할 수 있는 운치까지 더했으니 이보다 멋들어진 화장실이 또 있을까요? 찬찬히 돌아볼수록 더욱 깊은 속내를 보여주는 서남사.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절로 손꼽는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서남사로 가라. 서남사 해우소로 가서 실컷 울어라. 해우소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으면 죽은 소나무 뿌리가 기어다니고 모고가 푸른 하늘을 날아다닌다. 풀잎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주고 새들이 가슴 속으로 날아와 종소리를 울린다. 서남사를 이야기할 때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차입니다. 서남사를 둘러싸고 펼쳐져 있는 야생 차밭. 조선 중기의 문인 허균이 작설차는 순천산이 으뜸이라고 했을 정도로 순천차는 오래전부터 명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서남사 스님들이 특별히 차밭을 가꾸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맘때 한두 번 정도 차밭에 김을 매주는 것이 전부인데요. 거칠기 짝이 없는 산비탈 자갈밭에 스스로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서남사 차나무. 그 강인한 생명력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하는 스님이 여기 계셨습니다. 그분이 여기에서 제3창주라고 우리가 지금 일컫고 있는데 대대적인 서남사 그 확장 대량 이렇게 불사를 하셨어요. 그때부터 서남사 그 차밭의 시원이 시작됐지 않느냐. 의천 스님은 고려 중기 사람이니 이 차밭도 1000년 가까이 이어진 셈인데요. 깔끔하게 정돈된 요즘의 차밭과는
그 모습부터가 다릅니다. 지금 우리 차밭은 순수한 자생 그대로 밭이고 일반 그 수확량을 목적으로 그 재배를 하는 차는 그건 당연히 구역 정리가 잘 돼 있죠. 그래야 일하는데 능률도 올리고 필요 없는 이 차밭에 피해되는 잡초라든지 칡넝꿀, 잡목을 제거를 합니다. 하기는 그러지만은 무슨 인위적으로 무슨 뭐 거름을 한다든지 약을 한다든지 이것은 일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요즘 나오는 계량차에 비해서 수확량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스님들이 수행하는 선원인 달마전 앞마당엔 4개의 수조가 이어져 있는데요. 쓰임새가 각각 다릅니다. 제일 위에 상탕은 부처님께, 그 아래로 내려오면서 쌀을 씻고 얼굴을 씻고 옷가지를 빠는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 물을 받아 음식을 만드는 붓두막, 흔히 부옥신이라고 하는 조왕신을 모신 제단이 이채로운데요. 제단 옆 화로 위에 주전자를 매달아 놓은 것도 재미납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죠? 차를 우려 마실 때 물을 끓이는 그 다로거든요. 다로에서 지금은 그 해제철이라 지금 사실 사용을 안 하는데 결제철에는 24시간 이 화로가 숯불이 이렇게 그 살아 있어요. 365일 이 불이 안 끊어졌어요. 다로에 주전자의 물도 다관의 물도 365일 항시 끓고 있었고, 그래서 어느 때라도 차를 마시려고 하면은 이것을 올려서 이렇게 차를 마실 수 있게끔 항시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차나무를 키우는 것도 차를 마시는 것도 그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순천 사람들의 삶이 이 차 한 잔에도 담겨 있는 것이겠죠. 천년의 역사에 더해진 삶의 향기, 서남사 차맛이 더욱 깊은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서남사 인근에 자리 잡은 전통 야생차 체험관. 서남사로부터 이어지는 순천차의 전통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인데요. 단아하게 자리 잡은 한옥들이 멋들어집니다. 차를 마시거나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하룻밤을 묵어 갈 수도 있어 인기가 많다는군요. 바쁜 발걸음을 잠시 접어두고 향기로운 차 한 잔을 마주합니다. 북적거리는 도시에선 좀처럼 느낄 수 없는 고요와 여유로움이 마음 깊숙이 스며듭니다. 온몸으로 따뜻한 기운이 쫙 퍼지면서 편안해지네. 야, 차 한 모금이 그냥 천국으로 인도하는구나. 모두가 정신없이 앞으로만 달리지만 때로는 멈춰서 주변을 돌아봐야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법입니다. 밤을 지내야 아침이 오듯이 이렇게 잠시 쉬어가다 보면 더 멀리 갈 수도 있을 테죠.
조계산의 포근한 품 안에 몸과 마음을 모두 내려놓은 채 순천의 밤이 저물어 갑니다. 소백산맥 끝자락에서 솟아올라 남도의 따뜻한 바다 기운을 받은 조계산 일대. 빼어난 경치와 풍요로운 환경이 중국의 강남에 버금간다 하여 소강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넉넉한 기운 탓인지 조계산은 천년고차를 2개나 품고 있는데요. 동서에 자리 잡은 두 사찰을 이어주는 이 길도 유명합니다. 나도 하나 싹 가야겠다. 이자. 국태미남. 아늑한 산세의 부드러운 흙길. 조계산은 부담 없이 걷기 좋은 산인데요. 특히 서남사와 송광사를 잇는 이 길을 따라 울창한 숲이 이어집니다. 대체 언제부터 이곳에 뿌리를 내렸는지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늘을 향해 높게 뻗은 나무들. 그렇게 빽빽한 숲이 마치 굴처럼 이어진다 하여 길 이름도 굴목재랍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과 나무들이 촉촉한 물기를 가득 머금은 편백나무 숲. 길을 걷다 보면 여린 봄볕에 돋아난 새순들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는 조계산 굴목재. 길 위에서 만나는 봄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고 포근합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서남사에서 송광사까지 이어지는 굴목재를 끝까지 걷는 데는 보통 4시간 남짓 걸리는데요. 이 길의 중간 지점엔 허기와 피로를 달래주는 쉼터가 있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도 아랑곳 없이 사람들의 행렬이 끝도 없습니다. 마당에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이분이 이곳의 주인인데요. 여기 자리 잡은 지 벌써 30년이 넘었답니다. 이거 안 벗어지는데 누룽지가 아직 안 벗어져. 그때 당시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고 산골짜기였거든. 그래서 뭐 들라고 여기를 들어왔는 거 하는 거는 약초 재배하고 벌 키우려고 들어왔다가 여기 지나간 사람들이 하다가 밥을 해주라고 했어. 그래서 밥을 하게 된 것이 현재 보리밥집이 되어버렸어. 변변한 간판 하나 달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조계산의 명소입니다. 저 큰 나무 밑에서 잠깐 쉬어가고 싶은데 우리 집에 이름을 식당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으면 거부감을 가져가지고 쉬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겠어요. 저 산적 같은 놈이 좀 쉬었다 가면 또 혹시나 시비나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 집이 간판이 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음 편히 잠깐이라도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이게 다 김치떡이요. 매년 푸지게 담가 땅에 묻어둔 김치떡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요건 2000년 때 모아놓은 김치.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현재 시황 100리터짜리 통으로 7통이 들어있어. 번호가 11번이네. 11번. 2010년 요 번호수가 11번. 이걸 위에다가 표시를 안 해놓으면 언제 한 줄을 몰라. 이 배추 자체가 삼배추라 이래. 어? 삼배추. 하나 먹어볼까?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따로 맛이 아주 기가 막혀. 김치는 물론 이곳에서 내는 음식 대부분이 직접 산에서 키우거나 채취한 것들인데요. 밥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이렇게 가지고. 워낙 손님이 많다 보니 음식은 직접 가져다 먹는 이른바 셀프 시스템입니다. 자리를 안내하는 이도 따로 없으니 마당의 평상이건 비닐하우스 아니건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 앉으면 그만입니다. 조계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맑은 공기를 덤으로 얹은 밥, 그 맛이 오죽할까요? 여러 차례 다녀봤지만은 다닐 때마다 항상 새롭습니다. 왜? 항상 싱싱한 맛에 싱싱한 분위기에 이렇게 산에 다니면 여러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서 항상 좋습니다. 마당에 있는 커다란 가마솥에는 항상 숭늉이 끓고 있는데요. 꼭 이곳에서 밥을 먹지 않더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떠마시고 쉬어가라는 넉넉한 인심이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산은 언제나 그렇게 사람들을 품어주지만 산의 날씨는 종잡을 수 없이 변덕스럽기도 합니다. 굴목재를 따라 나선 길이 조계산 서쪽 송광사에 닿을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남사가 태고종의 중심 사찰이라면 이곳 송광사는 조계종을 대표하는 사찰로 꼽힙니다. 신라시대 이후 수많은 스님들이 공부해온 수행도량으로 이름이 높은데요. 절 풍경 역시 다른 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송광사에는 다른 사찰과는 달리 풍경과 석탑과 같은 석조물이 없습니다. 풍경이 없는 이유는 이제 그 선방에서 정진하시는 스님들에게 그 작은 풍경 소리마저도 조금 정진하는 데 방해가 된다 해서 풍경이 없고요. 그리고 석조물이 없는 이유는 여기가 송광사 경내가 풍수적으로 연화부수형입니다. 연꽃이 물에 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꽃이 물에 떠 있으니까 그 연꽃 위에 그 석조물, 그 돌멩이 같은 것을 세우면은 연꽃이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웅전 앞마당 경내에 석조물이 없는 것이 그래서 없습니다. 송광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국사전. 이곳에는 송광사가 자랑하는 16국사의 진영이 모셔져 있는데요. 조계종의 실질적 줄기를 이루는 큰 스님들을 대부분 배출해낸 승보사찰, 그 전통과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송광사가 지금의 규모와 명성을 갖추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보조국사 진울 스님입니다. 송광사에서 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산속에는 작은 암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곳 천자암 뒷마당에는
10m가 훌쩍 넘는 두 그루의 고목이 꼭 닮은 모습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진울수님에 관한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하는 쌍향수입니다. 보조국사 진울스님과 송광사 9번째 사주이신 담당국사 스님하고 두 분이서 같이 천자함에 처음 오셨을 때 짚고 오셨던 지팡이를 이제 꽂자 나무로 변했는데, 나무를 향해서 이제 제자인 담당국사 스님의 향나무가 이제 인사를 하듯이 예를 표하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줄기는 엿가락처럼 꼬이고 가지는 모두 땅을 향하고 있는 기이한 형상. 어찌 보면 서로 부둥켜 안고 하늘로 올라가는 용의 모습과도 닮았는데요. 무려 800년을 이어왔다는 세월의 무게와 생명의 신비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수많은 큰 스님들의 숨결이 남아있는 송광사는 2년 전 입적한 법정 스님과의 인연으로도 유명합니다. 송광사의 부속 암자인 불이람은 법정 스님이 직접 짓고 거처하던 곳인데요. 평생 무소유의 정신으로 살았던 법정 스님. 그 소박하고 청빈한 삶은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큰 감동과 소중한 가르침으로 남아있지요. 진리를 찾으려는 깨달음의 여정이 오늘도 변함없이 계속되는 곳. 한국 불교의 양대 산맥을 품은 조계산의 넉넉한 품 안에서 또다시 천년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남도 끝자락 순천. 봄 기운이 무르익으면서 발길 닿는 곳마다 온통 꽃천지입니다. 1년 중 가장 생기 넘치는 계절. 매섭던 겨울 추위가 물러난 자리에 푸릇한 생명의 기운이 자라고 있습니다. 양지 바른 산 비탈엔 어느새 산나물도 지천입니다. 겨울을 이겨낸 쌉싸래한 맛과 향이 입맛을 돋구는 봄나물. 와, 맛있겠다. 남도 아낙네들의 바지런한 손끝에 바구니가 금세 그득해졌습니다. 밭에서 키우고 계신 게 어떤 거예요? 달롱개요. 이제 달래라고 멋쟁이들은 달래라건디 우리는 달롱개라게요. 사투리 말로. 이거 캐서 그러면은 뭐해 드셔요? 장도 해먹고 이제 많이 캐면 김치도 주물러 먹고 그래요. 도시에선 흔히 볼 수 없는 정겨운 풍경에 문득 이분들이 사는 마을이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겹겹이 이어진 능선이 바다처럼 마을을 감싸는 고산마을. 순천에서도 하늘 아래 첫 동네로 불리는 오지마을입니다. 집으로 들어서는 할머니를 제일 먼저 맞아주는 식구가 있는데요. 집마당은 물론
온 마을을 활개치며 다닌다는 닭들입니다. 그래, 어서 와. 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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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을 예. 원래 이렇게 풀어서 키우세요? 예. 오늘 집에서 알 낳아서 깨워갖고 펑 풀어서 키워요. 안 가다 놓고. 그러면 도망가지 않아요? 예, 이제 도망 다니면서 때 주워 먹고 오만 거 다 주워 먹어요. 개월악지도 주워 먹고 지행도 주워 먹고 벌레 뭐 다 주워 먹고. 이제 저녁에 이제 6시 반이나 되면 지 잘 때로 들어가요 또. 닭들이 알아서 들어가요? 예. 그리고 새벽 4시 되면 깨깨 하고 울고. 정이 12시 되면 울고. 그래요. 할머니가 살고 있는 이 집은 결혼해 처음으로 마련한 보금자리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쌓인 세월과 추억의 무게만큼이나 낡은 집이지만 떠날 마음은 없습니다. 우물어만 더 보면 새벽에 먼저 때 막 뭉게 그림이 떠서 막 큰 뭉게 그림이 뭉게 떠 올라가고 공기 좋고 좋아요 그럴 때. 앞이 훤히 터진 게 안 좋소? 좋죠 뭐. 그러고 보니 마당에서 바라다 보이는 풍경이 그야말로 일품입니다. 어떤 집이 이만한 정원을 가졌을까요? 고산 마을에는 모두 1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농사꾼들은 제일 먼저 밭 갈 생각부터 하지요. 이제는 시대가 변해 대부분 기계를 사용하지만 이 마을엔 아직도 소 한 마리에 의지해 봄 농사를 시작하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때에 맞춰 농사를 시작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몸을 움직여 곡식을 키우는 것은 평생을 지속해온 삶의 방식입니다. 아니 가시리 수확 많이 나오고 그 콩팥도 많이 나오고 쌀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제일 흥분되고 기분이 좋고 그러지 재미가 있고. 이게 서로 계속해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실 거예요? 아니 나 꼼짝을 때까지는 서로 지어야지. 기계의 힘을 빌린다면 일도 편하고 수확도 많겠지만 사는데 뭐 그리 많은 게 필요하겠냐는 할아버지. 고산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하늘의 법칙에 따라 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풍요로운 자연은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이 집에선 산에서 구해온 뽕나무를 다듬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똘뽕나무 산의 야생. 이건 어떻게 사용되나요? 아 이것은 원래 그 한약방에서는 아주 없으면 안 될 중요한 한약방이에요. 한약방에서 약용으로 이 껍질을 써요. 깨끗하게 손질한 뽕 껍질은 쓰임새가 많은데요. 끓여서 차로 마시기도 하고 음식에도 다양하게 넣습니다. 오늘 메뉴는 바로 토종닭으로 만든 백숙입니다. 뽕껍질 넣었을 때는 야 맛은 간을 안 해도 간이 맞아버려요. 아무것도 안 넣고 해도 그냥 뭐 양념한 것 같이 맛있거든요. 맛있는 음식은 여럿이 나눠 먹어야 제맛이죠. 닭이 익어갈 무렵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저마다 집에 있는 반찬 하나씩 들고 와 보태니 금세 푸짐한 한상이 차려집니다. 말 그대로 진수성찬입니다. 저희 마을은 이제 농토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에 연료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회관에 모여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각자 이렇게 좀 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또 회관에서 이렇게 모여서 그냥 맛있는 음식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분들과 같이 앉아서 그냥 저녁밥까지 이렇게 해서 드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도 이렇게 함께하면 잔치 같은 즐거움이 됩니다. 산이 있고 이웃이 있고 넉넉한 마음이 있는 고산 마을. 자연의 순응에 살아가는 순천스러운 삶의 풍경입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겨운 옛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오늘로 이어지는 곳, 순천의 나간읍성을 찾았습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나간읍성은 그 원형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지금은 거의 사라져버린 초가집과 함께 조선시대 서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초가집에는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텃밭을 둔 것은 외구의 침입이 잦던 시절 성 안에서 먹을거리를 자급자족 하던 전통이 이어진 것입니다. 텃밭이 있었으면 골고루 가을이면 김장거리도 갈아서 심어서 먹고 해서 좋고, 또 여름에는 이렇게 상추도 심어서 여름에 또 상추도 싸 먹고 그래서 좋아요. 아주 텃밭이 있으니까 골고루 뭐도 심어서 해 먹고 돈 안 들고 시장에 안 가고. 마을을 둘러싼 성곽도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것인데요. 원래는 토성이었지만 임경업 장군이 나간 군수로 부임해 석성으로 개축한 것입니다. (3년에) 걸쳐 견고한 성곽을 쌓은 것은 물론 마을 주민들을 위해 많은 선정을 베풀었다는 임경업 장군. 지금도 마을 한켠에는 그의 치적을 기리는 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은 동원인데요. 임경업 장군과 같은 고을 수령들이 지방 행정과 송사를 다루던 공간, 사무당이라고도 부릅니다.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공정을 기한다는 뜻이 담겨 있죠. 나간 읍성을 찾는 사람들이 옛 삶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신발보다 잘하는 것 같다. 이거 생각보다 진짜 편하다. 걸어봐요. 생각보다 괜찮고요. 또 옛날 사람들 어찌 살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뭐들 하시나? 장 담그시나 봐요? 된장이요? 아, 된장 뜨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들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70년. 70년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젊게 보이세요? 아니, 뭐, 이 된장을 먹으면 그렇게 젊어집니까? 된장을 먹으니까. 메주는 보통 겨울에 띄우지만 이 메주로 장을 담그는 것은 봄까지도 이어지는 일인데요. 이렇게 큰 일이 생길 때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달려와 거두는 모습이 참으로 푸근합니다.
도시는요 아파트에 살고 전부 이웃도 모르고 그렇게 샀는데 여기 민속촌은 너무나 정겨워. 유재를 가서 맨날 놀지, 같이 음식도 나눠 먹지. 서로 품앗이하고 또 옆집이 가서 또 뭐 푸니거리도 하면 같이 따듬어주고 김장하면 같이 다 하고 그렇게 밥도 같이 해서 먹고 아주 그렇게 인역 식구같이 친척같이 그렇게 살아요. 된장전 맛좀 보실래요? 아, 그걸 그냥 먹어요? 네, 이거 된장 뜰 때 그냥 잡수시면 아, 그래요? 맛있어. 좀 짜! 좀 짧게 지금 짜야지요. 좀 짜. 된장 맛처럼 진하고 구수한 사람들이 그지없이 유쾌한 마을.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나간 읍성에서 잊고 있던 고향 마을을 만났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순박한 모습이 정겹습니다. 순천은 하늘의 뜻대로 산다. 초가집 지붕이 편안하게 보였고 사람들 웃는 얼굴이 참 편안하게 보였고 마음 또한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늘의 뜻대로 살아서 그런가요?